나는 여러가지 방과 후 활동 공간을 소개받았다. 서클, 세미나, 동아리. 이름은 자유로운 것 같아서 다양한 명칭이 있었다. 여기는 잘 알 수 없는 약품이나 재료들이 놓여있는 실험실이다. 티라이자가 혼자 시험관에 든 보라색의 수상한 액체를 흔들고 있었다. 어라, 무슨 일이죠? 티라이자는 이쪽을 흘깃 한번 쳐다본 뒤 실험을 계속하며 말했다. 견학자를 한 명 데리고 왔어. 혼자서 미스터리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 외로울 거 아니야. 활동 홍보라도 하라고. 부원이 늘어날지도 몰라. 유필리아는 여전하다고 생각하는 듯 하면서 허리에 손을 얹는다. 늘어나지 않아도 곤란하진 않아요. 혼자가 더 편하니까 필요 없어요. 티라이자가 무표정으로 대답했다. 여러가지 마법 아이템과 약품을 만드는 것 같다. 당연히 그 실험도 포함된다. 여기는 티를 참고로 이름을 붙인 건 재미. 티라이자는 이름 짓는 게 서툴렀거든. 그래서 재미가 대충 말한 이름으로 등록해버려서 그 이후로 쭉 그 이름이야. 이름만으로는 무엇을 하는 동아리인지 상상할 수 없다. 뭐 애초에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으니 상관없는 것 같다. 마법 아이템을 만드는 일이 많아요. 사실은 마법 연구를 하고 싶지만 그걸 위해선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마법 아이템을 만들어서 파는 게 제일이죠. 티라이자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실험실을 둘러본다. 여러가지 마법 아이템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마법 아이템 제작에는 실패가 따르는 법이다. 저기 있는 것은 미완성이라기보다는 실패한 마법 아이템들입니다. 멋대로 건드리다 폭발해도 저는 모릅니다. 티라이자가 흥미없어 보이게 말했다. 폭발한다고? 실패작들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유필리아의 반응을 가볍게 받아 넘기는 티라이자. 나는 무심코 반지를 집어들었다. 그건 마력을 1% 올리는 아이템이네요. 솔직히 쓰레기죠. 1%로는 전혀 실감할 수 없겠네. 유필리아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일단 판매하려면 3%가 최소 기준이에요. 5%면 1급품, 10%면 전설의 아이템이라는 느낌이죠. 그렇구나. 사신족은 무기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액세서리로 능력치를 올린다는 발상은 없다. 능력치 상승 아이템에는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높은 능력치를 가진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 아이템이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게 된다. 그래서 마법 아이템 제작은 해본 적이 없다. 그럼 이걸 조금 개조해볼까? 나는 몰래 힘을 담아 마법 아이템을 개량해 보았다. 지금 엄청 오싹한 느낌이. 유피도요? 저도 뭔가 오한이 들었어요. 잠깐 사기가 흘러나와서 그녀들도 느낀 것 같다. 어디서 나온지 특정되지 않은 것 같으니 다행이다. 이건 어때? 티라이자에게 그 개량한 반지를 내밀었다. 좋아. 운이 좋게 대화에 성공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쓸데없는 아이템어라. 방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진 엄청난 빛을 발하는 반지에 티라이자는 놀랐다. 그 반지를 이리저리 조사하기 시작했다. 거짓말 전 능력이 10% 상승한다고. 에? 전 능력이 상승한다니 그럴 수 있어? 유필리아도 놀라고 있다. 티라이자는 그 반지를 끼고 확인했다. 확실히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템을 눈치채지 못했다니. 티라이자는 조금 기뻐 보였다. 하지만 그 얼굴이 점점 발그레해졌다. 뭔가 얼굴이 빨갛지만 괜찮아? 유필리아가 걱정스레 물었다. 하악 이거 부작용일지도 모르겠네요. 마법 아이템에는 실패하면 부정적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부정적인 효과에 따라서는 전투 시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판매할 때는 그만큼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네. 나는 부여 마법 인챈트에 실패한 적이 없을 텐데. 약간의 부작용은 감수해야겠네요. 이런 아이템은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뭐야? 이건 뭘까요?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라 좀 잘 모르겠어요. 몸이 붕 뜨고 머리가 멍해져요. 그 티라이자가 문득 나를 본다. 그 순간 더욱 얼굴이 새빨개지며 비틀거리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이건 혹시 이제 안 돼. 못 참겠어. 그대로 나에게 달라붙었다. 잠깐 뭐 하는 거야? 유필리아가 비난하는 소리를 흘려들으며 나는 분석해 보았다. 마법 아이템을 만드는 행위 크래프트 그 자체가 실패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이 반지에는 내 힘이 담겨 있다. 사신족의 힘사기. 인간에게는 미지의 힘. 그것에 중독된 것일 것이다. 발정해서 제어가 안 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인간에게는 과한 힘이라는 것이다. 미안해요. 더는 안 돼요. 제발 안아주세요. 저를 여자로 만들어주세요. 티라이자가 눈을 촉촉하게 적시고 얼굴이 발그레해진 상태로 애원한다. 하하거리는 거친 숨소리도 들려왔다. 뭐 하는 짓이야? 유필리아가 티라이자의 반지를 억지로 뺐다. 반지가 빠진 순간 티라이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에게서 즉시 거리를 두었다. 뭐랄까 무서운 부작용이군요. 이건 안 되겠네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반지를 빼야지. 자신의 의지로는 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는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건 위험하네. 티라이자는 나를 찌푸린 눈으로 본다. 변태. 아우가 아니음이 음료내라.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집도 못 가는 몸이 돼버렸어. 내 말은 역시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원래부터 갈 계획도 없으면서. 유필리아가 말하자 티라이자는 다시 진지한 얼굴로 돌아갔다. 여마도사는 그런 거예요. 이 사장님도 70년 동안 살면서 남자 이야기는 전혀 없다네요. 이 사장님은 제육맞이의 영웅이야. 진정한 용사지. 어울리는 남자가 있을 리 없잖아. 이 학원의 이사장은 마왕 토벌자, 대마도사이자 용사이다. 물론 그것은 반세기 전의 이야기. 티라이자는 유필리아가 들고 있는 반지를 가만히 본다. 왜? 몇 가지 실험을 하고 싶으니까 유피도 이 반지를 끼면 안 될까요? 싫어. 왜 나까지? 이 부작용이 나만의 부작용일지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껴봐야 실험이 되잖아요. 게다가 저는 의지가 강한 편이 아니니까요. 의지력이 높은 용사라면 참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자 유필리아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반지를 끼었다. 특별히 아무렇지도 효과가 조금 늦게 나타났는지 유필리아가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뭐야 이거 심장이 엄청 두근거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유필리아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어. 전투라는 건 원래 흥분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의지력이 강한 유필리아는 유혹을 잘 견디고 있는 듯했다.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슈탈 씨를 바라보면 티라이자의 말에 따라 유필리아가 나를 쳐다봤다. 이렇게 더 심해지는 거야? 유필리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고 했지만 점점 힘들어 보였다. 우와 역시 용사네요. 이걸 이겨낼 수 있다니. 티라이자가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유필리아는 잠시 견디고 있었지만 결국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건 반칙이야. 안 돼. 반지도 뺄 수 없어.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나에게 다가와 달려들었다. 유필리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유필리아가 귀에 속삭이자 나도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제2왕녀가 내 몸에 밀착되어 침대로 꼬신다. 당연히 부드러운 두 수박이 닿고 있었다. 따뜻해진 몸에서 성숙한 여인보다도 강한 페로몬이 흘러나오고 달콤한 향기가 풍겼다. 유필리아는 촉촉한 눈으로 내 눈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입술을 내 입술에 가까이 대려했다. 그 순간 티라이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유필리아의 반지를 빼냈다. 야! 반지가 빠지자 유필리아는 머리를 감싸며 절규했다. 이러면 이제 결혼 못해. 제2왕녀가 결혼 못하면 왕실에 큰일이겠군요. 너 때문이잖아. 반지 빼는 게 너무 늦었잖아. 왕족이 남자를 어떻게 꼬시는지 궁금해서 그만. 티라이자는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로 대답했다. 게다가 반지를 안 빼준 건 저쪽도 똑같이 잘못이죠. 그리고 나를 가리켰다. 하긴. 이용의 음미하려니 디금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변태야. 티라이자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사실 듣는다 해도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건 모함이다. 난 속은 것이다. 치치응 넌 아렘니은 이용렬. 거짓말 마 이 변태. 유필리아의 부끄러움이 분노로 바뀐 것 같다. 그녀의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내 얼굴에 꽂혔다. 사신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다.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분명 죽었을 거다. 대체 왜 너한테만 흥분하는 거야?
유필리아의 분노는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진정하세요. 본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티라이자의 지적에 유필리아는 깜짝 놀랐다. 뭐 사람이 화가 나면 말투도 달라지기 마련이지. 그리고 이슈탈 씨에게만 반응하는 건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티라이자는 미소를 지었다. 유필리아는 창백해졌다. 아직 실험을 더 해야 해. 여러 가지 확인할 게 있으니까요. 지나가던 남학생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그에게는 흥분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나에게만 흥분하는 것 같았다. 사악한 기운이 사람의 몸을 활성화시키고 그 영향으로 흥분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 활성화된 몸은 사악한 기운의 근원, 즉 나에게 이끌리게 되는 것이다. 시험 삼아 나를 멀리 떨어뜨려도 봤지만 반지의 흥분 효과는 작았다. 왜 이슈탈에게만 반응하는 걸까? 유필리아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부작용이란 게 원래 알 수 없는 효과를 가져오죠. 처음 반지를 만진 사람에게 흥분하게 되는 효과일지도 모르겠네요. 티라이자는 그렇게 결론지었다. 참고로 지나가던 남학생에게도 반지를 끼워봤지만 역시나 흥분했다. 나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발로 차서 베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연하다. 그렇다 보니 두 여자에게 변태라는 말과 함께 심한 욕설을 들었다. 나는 성욕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쓴 셈이다.